비트코인 불장은 계엄령조차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계엄령 같은 사태가 터지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개미털기일 뿐이니. 네, 반갑습니다. 베이지컬리입니다. 바로 어제 밤이었죠. 갑작스럽게 계엄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건 뭐 살면서 저도 처음 겪어보는 일이다 보니 어안이 벙벙한데요. 이 사태로 인해 국내 거래소는 하락률 마이너스 50%를 보고 왔습니다. 이게 상승 중이던 종목들이 음전하고 거기서 마이너스 50%를 간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하락률은 마이너스 50%가 넘습니다. 비단 알트코인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 철통 같은 비트코인마저 단 14분 만에 마이너스 33% 폭락을 당했습니다. 일시적으로 8천만 원대를 보고 왔죠. 그런데 여기서 불미스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래량을 한번 켜볼게요. 차트가 하락할 때는 매도가 잘 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정작 차트가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극도로 낮습니다. 약 9분 동안, 여기에는 8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9분입니다. 첫 캔들은 0분으로 쳐서. 그래서 9분 동안의 비트코인 거래량은 고작 9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1분당 약 10개, 즉 분당 10억 정도의 거래량. 그 직전의 1분봉 캔들 하나의 거래량이 447개인데 반해,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거래가 잘 됐는데 반해 정작 상승할 때는 거래 체결이 안 됐습니다. 참고로 거래량은 트레이딩뷰 오류가 아닙니다. 실제로 업비트에서 직접 봐도 이 9분 동안에는 거래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9분 동안의 상승률은 7.5%입니다. 즉 계엄 사태가 터지고 나서 실수로 매도를 하고 재매수를 하려는 사람이든 혹은 계엄 사태를 보고 기회라고 여겨서 매수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들은 최소한 7.5%가 더 상승하는 동안 손도 못 쓰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저는 이 계엄령 사태에 포지션이 없었습니다. 하락하기 전에 그냥 차트만 보고 포지션 종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계엄령 대폭락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계엄령이 저한테는 위기가 아니었고 오히려 기회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곧바로 국내 거래소에서 풀매수를 긁어버리고자 했습니다만 거래소 접속이 안 되고 당연히 체결도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이 폭락에 손절당한 분들은 많을 것 같은데 이 저점에 기회를 잡으신 분은 비교적 적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부터 체결이 안 되었으니 말입니다. 혹시나 이번 사태에 손실 입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무리 불장이라고 한들 교정이 없는 거 아니고 하락이 없는 것도 아니며 폭락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불장의 그 강력한 매수 심리가 매도 심리로 돌변하는 순간 마치 댐이 붕괴되듯이 폭락도 가능한 게 바로 이 시장입니다. 과거 역사적인 코로나 대불장 시절에도 일주일이 안 되는 기간에 20에서 30% 하락은 수차례나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하락이 없습니다.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8.8% 하락했던 게 전부입니다. 참고로 계엄 사태의 대폭락은 오직 국내 거래소 단독으로 발생한 사건이며 해외 거래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틈에 상승한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지금이 분명히 상승장인 것은 맞는데 어떤 지지선이 깨지면 어제와 같은 대폭락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현재 시각 12월 4일 오후 4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은 이번 상승장에서 이렇다 할 하락이 없었습니다. 어제의 대폭락은 국내 거래소 단독으로 발생한 사건이기에 해외 차트에서는 그런 폭락 밑꼬리가 찍혀있지 않죠. 그렇기에 차트상 조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저는 어떤 지지선, 그러니까 어떤 메이저 지지선이 깨지면 우리가 위기 감지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약 17일째 최고점에서 삼각수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재미가 없는 이유는 2주일이 넘도록 삼각수렴을 하고 있으니 재미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각수렴 패턴은 결코 이 끝점까지 가지 않습니다. 대체로 70% 수준만 형성이 되어도 언제든지 추세 발산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오히려 끝점까지 가게 되면 그건 올바른 삼각수렴 패턴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60%가량 패턴이 형성된 시점이기에 근시일 내에 비트코인 큰 변동이 시작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단 삼각수렴 패턴은 상방 50%, 하방 50% 중립형 패턴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다음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힌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다우 이론을 통해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다우 이론이라는 것은 캔들의 저점과 고점을 파악하여 시장을 분석하는 간단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최근 4개월 동안 비트코인의 저점은 올라가기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4개월 동안 비트코인의 고점도 올라가기만 했습니다. 즉 저점 기준으로 보든 고점 기준으로 보든 비트코인은 완벽한 상승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저점을 지켜주면서 상승을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장면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현재 형성된 마지막 저점의 자리는 90.8K입니다. 이 90.8K를 지킬 수 있다면 비트코인은 상승장을 이어갈 운명입니다. 마치 지난 4개월 동안 그러했듯. 하지만 90.8K를 이탈한다는 말은 지난 4개월과는 다르게 움직이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개월 동안 직전 저점이 깨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므로, 즉 이 삼각수렴과 다우 이론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90.8K가 깨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시점에서는 2주일이 넘는 삼각수렴도 하반 이탈한 시점일 것이며 4개월 동안 켜켜이 쌓아둔 직전 저점도 이탈한 시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90.8K를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추가 하락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의 폭락은 국내발 폭락이었고 해외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외 차트에서 90.8K를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해외발 폭락이 시작될 수 있고 해외발 폭락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한국 주도 시장이 아니라 해외 주도 시장이므로 결론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계엄령 안 좋습니다. 매도는 가능했는데 매수는 안 돼서 계엄령 때 이득 보기 힘들었습니다. 둘째, 90.8K가 매우 중요합니다. 90.8K 깨지면 한동안 추세 하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처럼 강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 갑자기 대하락장으로 전환이 되어서 시장이 끝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셋째, 90.8K 안 깨지면 그러면 그냥 문제가 없습니다. 늘 그렇듯 상승장 지속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나 좋은 내용이 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